안녕하세요. 오늘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텍스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지문을 읽고 문제까지 먼저 푸신 후에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으시나요? 선생님은 글을 집중적으로 읽기 전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훑어보기 작업을 꼭 하는 편입니다. 단락별로 중심 소재는 뭐고 또 그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글의 구조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훑어보기 작업을 먼저 하면 내가 가진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글을 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일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락별로 중심 소재들을 이렇게 가볍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10초 정도를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함께 단락별 중심 소재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선생님이 10초 한번 드려볼게요. 자, 훑어보기 한번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기억,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기억 표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 표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세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외부적 강세나 강압이 없는 상태?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자, 계속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는 이라고 하네. 자, 이는 같은 표시 나오면 그 앞의 문장을 다음 문장이 정리해주거나 요약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라고 나오네. 자, 이렇게 한편이라는 게 나오면 요 한편이라는 것은 접속 부사인데요. 이 한편은 앞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뒤에 뭐가 나와요? 차별화되어 라고 하니까는 앞에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에 약간은 다른 차별화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다. 롤즈는 그 대표적인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정치 철학의 지역을 바꿔놓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 선생님이 훑어보기 작업을 했을 때요. 요 롤즈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도 있고,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도 모두 다 있더라고요. 게다가 위에서 보면은 정의에 대한 담론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이 글은 나머지 모든 단락에 롤즈가 나왔으니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바로 롤즈의 정의에 대한 담론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여러분 여기 롤즈 앞에 무엇이 있죠? 니은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역, 니은이 같이 오는 경우는 서로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집중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롤즈는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주장을 했다.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우리한테 이 롤즈라는 사람이 강조했었던 그 롤즈죠. 롤즈가 강조했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그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롤즈의 정의에 대한 주장이니까 한번 밑줄을 쭉 쳐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니은, 롤즈의 어떤 주장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나요? 보니까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 개인의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쵸?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롤즈 같은 경우도 어때요? 모든 개인은 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개인의 권리를 어떤 정치적인 개인들한테 주어진 자유 권리를, 정치적인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이 부분은 이 롤즈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롤즈가 강조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두 번째는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1, 2, 3번이 되겠고 효율성보다는 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좀 보세요. 거기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A. 이렇게 A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센스가 있는 친구라면 뒷문제를 한번 쓱 보고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죠? 우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어디 나오나? 자, A 부분이 여기에 나오네요. 3번 문제 나오네요. 자, 문제를 보면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그럼 보기에서 질문 어느 부분에 나오나요? 마지막 줄에 나오죠. 롤즈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할까? 결국 이 위에는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에 부합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롤즈식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 A 두 번째 단락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롤즈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라고 보았대요. 자, 절차적 공정성이 뭐죠? 우리가 절차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절차란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말합니다. 그쵸? 그러면 절차적 공정성이란 뭐예요? 그래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의 공정성.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과정의 공정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 추론하면서 읽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아까 어떻게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 그쵸? 3번 문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 첫 문장 다음 문장부터 끝까지 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롤즈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을 한대요. 자, 선생님 원초적 상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는 이 원초적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 무지의 장막?
자,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사회 자신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네. 그쵸?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니까 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장막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 처해진 환경, 계층적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불편, 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면은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적 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자,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처해져 있고 어떤 사회적 조건이야, 어떤 계층적 조건이야 라는 거 알면은 내 상황에 맞게끔 법이나 이런 거를 만들겠죠. 근데 내가 무지의 장막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를 고려를 해서 법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장치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적 제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사회적 안전망이다. 자, A를 읽어보았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로 갈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읽어봅시다.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앉아있다. 이 중 복도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이 판서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학생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네요. 어떤 학생이 판서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창가에 커튼을 쳐달라고 말했다. 창가 쪽에 있는 어떤 학생은 커튼을 치면 햇볕을 쐴 수 없다며 커튼을 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근데 이 학생은요, 햇볕도 쬐 수 있고 또 판서도 잘 보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복도 쪽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에 비해서는 좋은 상황에 처한 친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교실 내 자리 결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라면 롤즈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할까?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A 부분에서 봤었던 내용 기억나세요? 뭐였죠?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절차적 공정성이다. 근데 이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 원초적인 상황, 즉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무지의 장막 하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정의이다 라는 것이 A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써놓을게요. 절차적 공정성, 그 다음에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 자, 이 선지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선지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학생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한다? 이거는 그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가정한 것도 아니네요. 자, 30명의 학생 모두에게 어떤 자리를 선호하는지 조사해서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거는 거의 모두가 만족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족 모형이잖아. 근데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진 않았죠? 자리 선정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학생 모두가 투표를 한다?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쵸? 자,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검토한 뒤에 갈등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향? 이거는 좀 합리주의적으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자신이 5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 뭐예요?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니까. 무지의 매일이죠? 무지의 매일이 아니라 무지의 장막. 무지의 장막을 전제로 가장 나쁜 조건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하고 그 자리에 앉는 학생을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 결국 이건 뭐예요? 그 자리에 앉는 학생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방향. 얘가 조건이라면 얘는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롤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보기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바로 5번처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한번 풀어보았어요. 근데 우리 2단락을 보면요. 여기 끝에 여러분 봤어요? 여기 끝에 보면은 A가 있어. A. 이런 것도 문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생기게 된다. 이 부분만 밑줄을 쳐 있어요. 되게 귀엽게. 선생님은 이거 한참 찾았네. A. 생기게 된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뭘까요? 보통 이렇게 끝부분이나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단어에만 이렇게 밑줄이 쳐 있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요? A 문제는 5번이었네요. 5번. 자, 5번. 어때요? 선생님 말이 딱 맞죠? 문맥상 A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예요? 야, 너네 단어의 미묘한 차이 아니? 너 좀 평소에 책 좀 읽니?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한테. 자, 그럼 다시 A 부분을 잘 보고. 자,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해서 이 A 부분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구축된다? 어때요? 구축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난 괜찮아. 왜? 구축된다가 무슨 뜻인데? 체제 따위의 기초가 닦아서 세워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써줄까? 체제 따위의 기초가 닦아져 세워지다. 또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그 A 부분 앞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사회적 안전망이었어. 그럼 얘는 일종의 제도잖아요. 그쵸?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거. 그러면 이 구축된다가 체제 따위의 기초가 닦아져 세워지다 라는 뜻이니까 이 구축과 사회적 안전망은 잘 호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결성된다 볼까요? 결성된다는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조직, 단체. 그러니까 잘 호응하지가 않죠? 자, 완비되다는 뭐죠? 완비되다는 빠짐없이 갖춰지다라는 뜻인데 이때 뭐가 빠짐없이 갖춰지다라고 보면 가구가 빠짐없이 완전해지다. 이것처럼 특정 기구, 기구 등이 빠짐없이 완전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사회적 안전망은 체제니까 기구랑은 잘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완비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설립된다. 우리가 설립된다라는 단어는 언제 써요? 기관이나
조직, 조직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할 때 쓰죠. 결정된다는 뭐 행동, 선택, 태도 등이 정해진다 정도의 의미죠. 그러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문맥상 구축된다가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5번 문제 풀고 우리가 2단락 분석도 끝났어요. 2단락에도요, 이렇게 B 표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B와 관련된 문제는 4번에 있습니다. 자,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근데 딱 문제를 보면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 거 느껴지죠? 자, 보기 2번 먼저 볼게요. 맥시민의 원리를 작용한다고 할 때 맥시민의 원리 적용을 한다고 할 때 각국은 무엇을 그 다음에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각국은 무엇을 따를 것이다. 만일 각국이 무엇을 따른다면 무엇을 따를 때보다 각국의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문제네요. 까다로운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 B에서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나올 거야. 맥시민의 원리와 맥시맥스의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파악을 하고 복잡한 문제니까 글을 다 읽고 나서 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글을 다 읽고 풀지 아니면은 글을 읽는 중간에 풀지 선생님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요런 사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래.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롤즈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위에서 한 얘기죠. 롤즈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은 차등의 원칙인데 이 문장 중요하네요. 그쵸?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읽어라고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차등의 원칙인데 그 차등의 원칙이 뭔지 보겠습니다. 롤즈는 그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얘는 역차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롤스가 제시한 맥시민 원리이다. 결국에는 이 차등의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맥시민의 원칙을 고려한 거다. 맥시민의 원리다. 차등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 맥시민의 원리이다 라는 거죠. 자,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데 맥시민의 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거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갑시다. 맥시민의 원리는 자, 최소의 수혜자,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 최소 수혜자에게 뭐 해야 된대?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된대요. 물결로 한번 쳐볼게요. 분배. 물결로 하려고 그랬는데 롤즈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된다는 맥시맥스의 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 이것도 표시 한번 해보고 갈까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뭐라고 한다는 거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한다.
물결로 하고 싶다고. 아이, 그냥 할게요. 분배해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해? 맥시맥스의 원리라고 하네요. 이 맥시맥스의 원리에 대해서는 롤즈는 어떻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부정적 입장이다. 자, 이 B와 관련된 문제는요, 좀 복잡했으니까 일단은 밑으로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 일단 롤즈는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제시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차등의 원칙인데, 이 차등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 바로 맥시민의 원리이다. 이 차등의 원칙이 뭔데?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 역차별이다. 어느 정도. 자, 맥시민의 원리는 뭐냐면 그냥 맥시민이라고 쓸게요. 얘 같은 경우는 최소 수혜자 자한테는 최대 이익, 너무 작나? 이렇게 하자. 또는 최우선 순위를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맥시맥스의 원리는 원리 지우겠어. 맥시맥스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자가 최대 이익 또는 최우선 순위를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롤즈가 얘기할 때는 맥시민이 맞다, 맥시맥스가 맞다? 롤즈는 이 맥시민이 옳다,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같이 볼게요. 자, 롤즈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위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회색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는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나라든 아니면은 사회든. 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위에서 얘기한 거의 반복이네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단락이 약간 좀 결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위에서 이 원초적 상황을 녹색으로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녹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개인의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이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야 된다. 포기. 물결 포기. 그래야지. 아니, 너무 다쳤다. 이렇게 해야겠다.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자,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한 드워키는, 선생님이 이 드워키는 미리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봤을 때 다 롤즈 였는데 갑자기 드워킨이라면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주의해야겠는데 하면서 빨강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았어요. 자, 드워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래요. 자,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거 롤즈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롤즈의 견해에 뭐 한다고? 공감을 하네요. 공감을 한대요. 그러나 라고 했어. 그러나. 그럼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오겠죠?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는 맥킨타이어는 롤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대요. 왜? 맥킨타이어는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는 이 공동체주의자답게 개인의 이익보다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의 덕 또는 공공선 같은 것을 중시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 등이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또는 전통 이것들이 원초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 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동체의 윤리, 관행,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맥킨타이어의 입장에서. 자, 사람의 덕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에서 위에서 이제 색칠한 거 선생님 빗금 처리한 거랑 똑같은 거죠.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순 없다라고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자 이제 요거 정리를 해주려고 하나 봐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으로 꼽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네 번째 단락까지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역과 니은이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저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역, 니은 이렇게 올 경우에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특징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 기역은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두 번째 니은은요. 롤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두 입장에 공통점이 뭐였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은 각자 신념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였잖아요. 한번 문제 봅시다. 기역과 니은이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국가가 정해야 된다? B 아니죠?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글에서는요. 이런 문장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쵸?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3번. 국가는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개입하여 해당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 어때요? 그쵸? 선생님은 요게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한하면 안 된다 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한하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개인이 자유에 대해서 독점적 소유권이 있다. 개인한테 국가는 기본적으로 간섭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롤즈 역시도 모든 개인은 다 평등한 존재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밑으로 보면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국가는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개입해서 해당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마저 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그것이 자유를 해치면 된다고 했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고 여기 뭐라 그랬어? 효율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약간 맥킨타이어의 의견과 유사한 것 같아요.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덕, 공공선이 우선한다라고 있잖아.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 이게 공공체의 덕이나 공공선이라고 볼 땐 이것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그럼 얘는 맥킨타이어 입장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은 이라고 하니까 글을 네가 올바로 이해했니? 사실적 독해 되니? 글을 온전히 그대로 읽는 그 사실적 독해 너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롤즈에 따르면 우리 롤즈는 다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으로 색칠 한번 해볼게. 일단 선지를 좀 이렇게 볼까? 크게. 첫 번째 롤즈에 따르면 나오고 드워킨. 그래, 내가 이렇게 문제 나올 줄 알았어. 드워킨에 따르면 이거 너무 크다. 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맥킨타이어는 누구였어? 그 롤즈랑 반대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쵸?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이렇게. 그럼 이 관점을 한번 봅시다. 롤즈에 따르면 어떤 법이나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그 법과 제도가 절차적 공정성 나온다. 절차적 공정성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겠군. 이거 한번 볼까? 우리 절차적 공정성은요, 두 번째 단락에 있었어요. A 부분에.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정의롭지 않다면 결국 절차적 공정성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번 선지는 오케이, 이거 문제 없어 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표시를 해줄게요. 난 친절하니까. 이 문단에 있었고. 자, 2번 선지. 롤즈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닌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군.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였어? 이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해서 나온 거였잖아요. 이거를 아까 무지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물결. 개인이 지닌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아야지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나왔었냐면 네 번째 단락 봐봐. 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야 된다. 얘는 이렇게 꼭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네 번째 문단에 의해서 오케이, 얘도 문제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문단만 봐도요. 이 무지의 장막,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 자신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야 된다. 또 계층적 조건, 처해진 환경, 타고난 능력 이런 것도 알지 못해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네 번째 단락에서도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도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그 절차적 공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드워킨에 따르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드워킨에 따르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정당하지 못하다?
한번 돌아가서 본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워킨이 나온 부분이 마지막 단락이었고, 드워킨은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야. 네, 요거는 맞아요.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롤즈의 견해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어요.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롤즈의 견해에 공감. 자, 문제 다시 보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자, 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드워킨이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롤즈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했었죠. 공감한다고. 근데 롤즈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려면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두 번째 단락. 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된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했었고, 또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은 롤즈의 입장에선 뭐예요? 그 소수인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지 이 롤즈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틀린 선지예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4번 볼게요.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맥킨타이어 쉽지 뭐. 정의에 대해 규정할 때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나 관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겠군. 그쵸? 여기 선지에서 보면 여기 빗금친데 보세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 관행, 전통이 다른 개인의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사람이 더 공동체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5번도 볼까요? 한 공동체 내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며 이거 뭐 전통이나 윤리, 관행 같은 것이겠죠?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은 정의와 매개되어 있는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아까 여기서 보면요. 이 맥킨타이어는 뭐라 그랬어? 이 공동체 가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관행, 전통,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이 매개되어야 된다. 네, 여기 5번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1번, 2번 풀었고, 자, 3번 아까 풀었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복잡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4번. 자, B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B에서는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맥시민의 원리, 그 다음에 이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맥시맥스의 원리 이렇게 있었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메모를 했대요. 그때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계층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3분의 1이래요. 인원이 동일하네요.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할 때 계층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몫은 각각 3, 8, 14였대요.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자, 각국이 이러한 불평등 분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지금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했는데 3, 8, 14면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불평등 분배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불평등 분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각 결정에 따른 계층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몫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결정 1, 결정 2, 결정 3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뭐예요? 요거 아까 원리 적어볼게, 같이. 맥시민의 원리 같은 경우는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시맥스의 원리를 따르면은 최대의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쵸? 이렇게 사회적 자원이 분배된다. 자, 그럼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 표로 한번 계층 1, 2, 3 선생님이 보기 좋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때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됐던 게 3, 8, 14였어요. 그럼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까 최소 수혜자를 무슨 색으로 했더라? 보자. 최소 수혜자를 파란색으로 하고 최대 수혜자 보라색으로 했네. 그럼 한번 똑같이 세팅을 하고, 여기서 최소 수혜자가 여기 3이고 최대 수혜자 같은 경우는 지금 14가 되겠죠? 그러면 맥시민의 원리에 따르면, 자, 이 계층 1은요 가장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14를 가진 계층 3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 결정 1, 2, 3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할 거예요? 맥시민의 원리에 따른다면 3번을 결정을 하겠죠. 그쵸? 계층 1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층 3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게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결정 3이 되니까 가에는 결정 3.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틀렸을 거고. 자, 두 번째,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각국은, 자,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 최대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최대의 이익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 맥시맥스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계층 3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는 뭐죠? 요거 결정 1이네요. 결정 1. 얘가 제일 많이 가져가네요. 그쵸? 결정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러면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각국은 결정 1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근데 답이 안 나오네. 조금만 더 볼까요? 만일 각국이 맥시맥스의 원리를 따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나가 뭐예요? 요거. 그쵸? 맥시맥스의 원리를 따른다면 이 결정 1, 맥시민의 원리를 따를 때보다, 그러니까 결정 1을 따를 때, 결정 3을 따를 때보다 각국의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커지겠지. 그렇지 않겠어? 답이 3번이네.
무슨 말이야? 맥시민의 원리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가져갈 때보다 맥시맥스의 원리를 선택을 해서 최대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가져가면은 그 가뜩이나 이렇게 얘는 3을 꼴랑 3 가지고 있고 얘는 14 가지고 있어서 그 불평등이 컸는데 이 맥시맥스의 원리에 따라서 최대 이익을 얘가 가져가 버리면 계층 3이 가져가 버리면 이런 불평등은 더 커지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 이런 추상적 사고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결정 1과 결정 3을 적용했을 때의 이 경제적 불평등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한번 숫자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본문에서 보기 1에서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배분했을 때 그 몫이 각각 3, 8, 14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놨죠? 계층 1, 2, 3이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가져갔던 게 3, 8, 14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해서 요 결정 3을 적용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결정 3. 자, 얘는 플러스 3, 계층 2는 0이고 그 다음에 계층 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몇 개를 가져가죠? 얘는 6개가 되고 얘는 8개가 되고 얘는 11개가 되네요. 그쵸? 자, 결정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가 맥시맥스의 원리에 따라서 맥시민이 아니라 맥시맥스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 1을 선택했을 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결정 1 여기 써줄까? 맥시맥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맥시민. 자, 계산을 해봅시다. 결정 1 몇이었어요? 얘는 마이너스 2였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0이었고 계층 3한테는 플러스 2를 가져갔네. 자, 그러면 여기랑 얘랑 요 3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해보면 몇이에요? 그쵸? 1이고 8이랑 0을 더하면 8이고 14랑 2를 더하면 16이겠죠? 여기 써볼게요. 1 얘는 1, 8 얘는 16이 되겠네. 16 맞나? 네, 맞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보기 2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갑국이 맥시맥스를 따른다면 맥시민의 원리를 따를 때보다 갑국의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어떻게 될 것이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지. 얘가 맥시민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 3을 선택했을 때는 이 계층 1과 계층 3의 격차가 몇이었냐면 5였어요. 5. 근데 맥시맥스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 1을 선택했다면 어이구야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커지네. 그쵸? 그 경제적 불평등 격차가 15로 훨씬 크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는 15고 얘는 5니까 맥시맥스를 선택했을 때는 맥시민을 선택했을 때보다 경제적 불평등 격차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 다 풀었나요? 5번도 아까 풀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혹시나 선생님 형광펜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거 다 필기를 못했다. 좀 너무 복잡하다 필기가 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요 이미지를
각 반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독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독서 선생님한테 요거 필기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면 선생님이 전달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 독서 선생님들한테도 양해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이 수업이 여러분의 독서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